네, 여러분들 뭐 제가 지망생 때는 사실 그 대학로에 사람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는 대학로에 코미디를 신인 개그맨들 하는 이제 공연들을 일부러 맞아요. 찾아서 보러 와 주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네, 여러분들 코미디를 좀 사랑해 주시고 그 대학로나 홍대에서 공개 코미디를 하기 위해서 개그맨이 꾸민 개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 뭐 이런 문화 생활부터 좀 즐겨주시고 예, 코미디도 뭐 코빅, 개콘 계속 사랑해 주시면 또 이제 차후에 그 프로그램이 잘 되면 뭐 타방송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저희의 코미디를 보고 웃은 적이 있으시다면 예, 계속해서 코미디 남은 뭐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기사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 네. 좀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31일 날 네. 방송이 이제 마지막 방송으로 지금 이제 오늘 녹화가 사실 오늘 녹화가 지금 네, 녹화 날이죠. 오늘, 예, 녹화 날입니다. 오늘 녹화 우차사 마지막 네. 녹화 날이 우리 녹음 방송하는 그렇죠. 날이에요. 녹음하는 날이 이제 마지막 녹화 날이 됐고요. 31일 그 다음에 이제 후에 그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제 뭐 정영돈 씨가 나오는 뭐 이제 영화 관련 영화 관련. 아 그거 그 죄송한데 그거 없어졌어요. 그 편성이 불발됐다는 그거 그게 또 또 최욱 씨가 네. 같이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게 우차사 지금 이 네. 여세가 여론이 너무 거세서 안 하기로.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선배님도 네. 그 김용만 선배님하고 개그맨들이니까. 정영돈 선배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두 분 다 개그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후배들 네, 밀어놓고 그런 것 같아요. 가기가.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아마 제가 이제 처음에 기자로서 그 이제 소식을 받았을 때는 10일 날 정도 이제 보도 자료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차사 레전드 매치가 끝나고 9주분으로 방송이 돼 있는데 8주까지 방송을 하고 이제 왕중왕전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종영된다 시즌이. 근데 제작진 쪽에서는 이 시즌 종영이기 때문에 후에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므로 근데 그 일정은 추후에 공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개그맨분들이 많이 반대를 한 거죠. 사실은 이제 이후에 뭐 많이 이용식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계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정종철 씨라든가 김기리 씨 이런 타사의 개그맨들도 좀 우차사의 그런 실질적인 폐지 아니냐. 그래가지고 좀 반대를 하셨던 이제 내부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좀 그 사실을 언제 좀 아시게 됐는지부터 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우리 우차사 개그맨들 지금 한 5분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접했던 것 같습니다. 아, 어떤 경로로 좀 알게 되십니까? 그 SBS CP님이 이제 선배급들만 모여라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모여라고 전화가 왔는데 이게 느낌 있는 거 있죠. 사형수가 사형받으러 갈 때. 약간 초기 왠지 오늘은 면회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야 오늘이 이제 진짜 집행날이구나라는 느낌이 진짜 탁 느껴지더라고. 아 이거 없어진다 얘기하겠구나 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아쉽지만 우차사가 잠깐 쉬게 됐다. 근데 기약 없는 쉼을 얘기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망감이 교차하더라고 진짜. 근데 동엽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민지 씨도 그렇지만 다 한 번씩 중간에 폐지를 겪어보셨던 분들 그렇죠.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더 그때 느낌이 많이 생겼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선배들이 먼저 알려주는 거는 후배들한테 좀 잘 얘기를 해달라. 다독여달라는 말씀으로 하신 거네요. 라고 하고 얘기하고 이제 그날 팔을 하고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애들한테 벌써 전화를 했더니 벌써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손민영 씨한테 제가 전화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날 없어질 것 같다 민혁아라고 했더니 형님 그래서 저는 벌써 술 먹고 있습니다. 촉이 왔었거든요. 촉이 오셨어요? 네. 술을 먹고 모이라고 할 때 그때 촉이 바로 왔었거든요. 굳이 무슨 말인지 듣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그러면서 우차사가 지금 시리에 빠졌다. 지금 아직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과연 이걸 방송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얘기를 들었으니까 와 이거 애들한테 너무 잔혹한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차사 이번에 두 번째 폐지잖아요. 저는 그때 첫 번째 폐지 때도 그 현장에 있었고 오늘도 이제 그때 너무 갑작스러웠죠 사실. 그때 솔직히 지금은 약 한 달 전 정도에 지금 이렇게 미리 좀 언질이라도 주셨잖아요. 하지만 그때 첫 번째 녹화 때는 맞습니다. 녹화 당일날 당일날? 당일날 그때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니 손민정 씨가 잘못 기억하고 계신데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최고 참으로 이제 버티고 있었고 손민정 씨는 그때도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하오 마지막 마지막 녹화였죠. 그래 막 눈물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저희한테 막 희망 고문 좀 하셨어요 그때는.
뭐 열심히 해라 당시 너희들. 연출자가 이청태 PD. 네, 이상태. 근데 그때도 본부장님이죠. 예. 열심히 해라. 어떻게든 내가 해보겠다. 하고 우리가 편지를 썼어요. 각서. 사장님인가 누구한테 우리 우차사 출연료 일단 안 받겠다. 무료로 우리는 그러면 우차사가 어느 정도 개득권에 올라올 때까지는 돈 안 받고 계속 계획을 짜겠다. 하고 각서를 우리가 다 쓰고 편지도 쓰고 그래서 그때 막 그걸 읽어주고 막 그러셨어요. 누가 썼어? 눈물바다가 됐다는. 눈물바다 네. 쓰고 그리고 그때 그게 추석 때였거든요. 추석 때 추석 휴가도 반납하고 우리가 녹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울면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나오는 걸 봤는데 보통은 TV가 이제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다음 이 시간에 그게 이게 딱 뜨잖아요. 네, 그게 근데 처음으로 끝! 끝이란 걸 처음 봤어. 끝! 우차사 끝! 되게 막 가슴에 와닿아. 뭐야 이거? 아니 뭐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끝. 우차사 아니 밑에 그냥 다음 시간에 그게 밑에 그냥 끝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자 딱 왔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다음에 좋은 그 자막이 뜨고 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자를 받았죠. 어머. 저희가 우차사 개그맨들 좀 아쉽지만 이거이 마지막이 됐다. 이제 전혀 모르셨던 거라고 봐야겠네. 거의 근데 감은 인지하고 있었죠. 있었지만. 언제 없어질지 몰랐지만 오늘인지는 몰랐던 거죠. 그럼 연락받기 전까지 다음 주 걸 짜고 있었다. 짜고 있었죠 다. 그러니까 이제 연인 관계로 치면은 너무나 잘 만나고 데이트하고 그쵸, 잘하다가 네. 끝! 안 만나는 거예요. 너무 잘 만나지 잘 않았어. 데이트 끝나고 집에 갔는데 끝 하는 거. 데이트까지 아니야. 끝 싸웠는데 집에 갔더니 이별 싸우고. 통보를 받은 거지. 싸우고 그렇게까지 문자로 아니야. 너무 없어질 웃기다. 거라는 예감만 하고 있었어. 되게 급작스럽고 심리적 배신감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뭐냐면은 연인 관계로 치면은 네. 우리 영원히 헤어진 건 아니야. 다시 마음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연락할게 오빠 이거거든요. 더 짜증 나는 거지. 이거는 오히려 차라리 끝이나. 이거는 오히려 우리 다시 언젠가는 만날 거니까 희망 그때까지 잘 고문이구나. 기다려. 이거가 더 괴롭죠. 그러면 민규 씨는 그때 연락 올 때 이제 술을 드시고 계셨다 그랬고 민지 씨나 이리 씨는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걸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켜보면서 타 방송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다른 뭐 MBN이도 딴 데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리 씨는 아마 연락이 안 닿았을 거예요 그까지는. 왜요? 우리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개그 투나잇 때는 제가 의지 안 했었으니까 딴 데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다른 MBC 쪽으로. 쪽에서 그 활동을 2010년 당시에 말씀하시는 지금 지금 지금요? 지금 이번 두 번째 이번 거? 이번에는 그때 뭐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민혁 씨는 술 드시고 네. 계신다는 그때도 얘기를 계속 하셨고. 아현동에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계속 아현동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현동에 살고 개발자 좀 있었는데 보고 있었지 또. 아현동에서 조금 쫓겨나서 공덕동 거기서 이제 또 제2의 이동엽을 찾아가지고 설교하고 있었죠. 야 앞으로 우차사의 미래가 말이야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직감 뭘로 했냐면 일단 개편이라는 걸 하잖아요. 했잖아요 이번에 레전드 특집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변수를 줬다라는 거는 일단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변화하고 또 외부에서 이제 또 우리 또 KBS 개그맨들도 받고 했을 때 그때 이제 PD분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지금 없애는 게 낫냐 좀 변화해서 좀 더 하는 게 낫냐. 그렇게 얘기하면 변화해서 하는 게 당연히 난 거잖아요. 그렇죠. 개그맨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프로그램이 있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변호사 하는 게 낫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됐을 때는 없어지겠구나 이제 감을 잡았죠. 그때 이제 선배 느낌으로. 네, 느낌으로 요게 안 되면 실패다. 그리고 그 8주 9주라는 걸 딱 명시를 해놓은 거 자체가 이거 코너 내리기 되게 좋은 포맷으로 정해놨네. 그냥 갑자기 안 해도 이상하지 않게끔 포맷을 짜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우차사는 매일매일 하는 구조라면 이건 구조하고 없어지는 거로 딱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PD라면 이제 9주 이후에 또 원래대로 돌아가든 시즌 2가 하든 미리 준비해. 야 미리 짜놔. 그게 이제 언질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방송 안 하는 애들은 야 이거 끝나고 할 코너가 없으니까 빨리 짜놔. 준비하라 하면서 이제 동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동료가 없단 말이에요 별로. 지금 것만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거 없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시청률도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청률도 이 정도 이 정도 시청률대에서는 쉽지 않겠구나. 기다려주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죠. 민지 씨는 좀 어떠셨어요 그때? 저는 사실 이제 그 우차사 계속 뭐 시청률은 지금이랑 비슷한 수치로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레전드 매치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저는 첫 방송을 들어갔었거든요. 레전드 매치 때 처음으로 그렇죠. 구원투수로 오셨어요. 화곡동도 이사하시고 구원투수로. 그렇죠. 구원투수로. 예. 아, 안웅이랑 그때 코너로 아직도 이제 기억나요. 만사마도 오랜만에 우차사를 복귀를 했고, 근데 사실 이제 들어가면서 조금 인지를 하고 있었죠. 이거 레전드 매치로 바뀌고 나서 안 되면 조금 살아남기 힘들겠다. 아하 민지 왜 또 거짓말하니? 아니 진짜. 몰랐잖아. 민재는 오히려 이번이 기회구나. 그렇게 이러고 봤어요. 있었어요. 민재는 사실 너 갑자기 아는 것처럼 너 예지안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조금 덜 슬프게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4번 타자 그런 식으로 원래 들어왔어. 들어왔을 때 처음에 딱 2등하고 나서는 막 얼굴이 우차사 다 상대가 잡아먹을 거야. 내가 살린다 우차사마. 내 4번 타자다. 첫 방송 끝나고 성적이 꽤 잘 나왔어요. 들어와서
2회차 때 홍콩 꼴찌하고 집계하기로 나서부터 했잖아요. 이거 왜 합니까 형님? 네. 바로 그 첫 방송하고 성적이 좀 잘 나왔는데 바로 집계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죠 지금. 나의 이제 장비비밀을 보고. 예, 그렇죠. 이제 이제는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 오랫동안 쉬었으니까 오랜만에 올라갔으니까 내려오지 말자. 근데 우차사가 내려왔죠. 그럼 전달 받으신 거는 뭐 어떻게 아시게? 뭐 감이 오셨어요? 아니면 정확하게 알게 된 거 한 2주 전인가? 그 정도 때 이제 선배들이 통해서 야 없어진다고 이제 뭐 공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 예, 그렇게 이제 얘기 듣고 알게 됐죠.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사실 뭐 기분 뭐 생각할 게 없었던 게 집 걱정 때문에. 나쁜 차사. 이게 이제 수입 없이 2년 동안 어떻게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나. 네, 그런 와중에 북옥 하와이도 또 없어진다. 거기 뭐 관련이 있어요? 북옥 아르바이트 하려고 알아봤던데 아니요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집 근처니까 저희 집이잖아요. 그걸 많이 쓰길래. 그 없어지고 나면 왜 저한테 전화를 다 합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형님. 북극 하와이도 없어졌고 우차사도 없어졌고 하옥동으로 이사를 왔고 집도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이긴 했는데 2010년에 그때 이제 폐지되고 나서 다 이제 경험하셨던 분들이니까 뭐 이렇게 되게 생계가 어려웠다 실질적으로 분들이 그때 참 좀 힘들었죠. 어떻게 좀 아신 분들이 그런 좀 사례가 있나요? 그때 어떻게 저하고 좀 동엽이 형님 둘이 그때 현장에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민재도 그때 있었죠. 있었나? 저는 코너 내려고 한 달 있다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없어지고 나서 거의 1년 동안 이제 우차사 이제 새로 생긴다고. 근데 우차사는 이름 아니고 이제 개그툰라이트로 생겼지만 저는 1년 동안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그냥 개그만 짰어요. 진짜로.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 어디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진짜로 그냥 표 팔거나 대학로 개그 티켓 티켓 파시고 아니면은 뭐 주차 뭐 이런거나 조금 더 힘든 것도 얘기해. 뭐 하거나 거진 뭐 안 썼죠. 밥은 뭐 극장에서 줬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하나 생각했던 게 생기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내 인생 한번 바꿔보자. 약간 그런 그 희망 때문에 어떻게 희망을 먹고 네, 그래서 뭐 밥을 드셨다기보다는 진짜 희망을 드시고 계셨던. 진짜 밥 먹었어요. 희망보다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술은 뭐 감독님 열심히 짜주면 사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되게 힘들어. 진짜 그래서 얼마 전에 뭐 그때 그 신장도 하나 팔지 않았어. 힘들어가지고. 신장이 없어. 웃을 때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신장이 없어가지고.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되잖아요. 개그투나잇 처음 이제 그렇죠. 근데 기자회견 때 저하고 뭐 선배님 박준영 선배 뭐 몇 명 갔는데 저는 솔직히 인지도가 아예 없는 그때 무명개인이었거든요. 진짜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갔는데 이제 기자님들이 한 100분 넘게 계시는 그 유명한 사진이 있죠. 있어요. 네. 기자회견 때 우는 거. 우는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박준영 선배 뭐 나와서 얘기하니까 풀 확 터지고 뭐 강성범 선배 뭐 그때는 뭐 잭슨왕 선배도 얘기하고 확 터지고 저 나가서 뭐 인사하는데 프레시가 한 달도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해했어요. 그냥 내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인지도 때문에 슬퍼서 울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다 앉아서 맨 마지막에 뭐 한 마디씩 우리 기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명씩 돌아오면서 하래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1년 동안 고생했던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때 음식점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차사 이미지가 옛날 폐지됐을 그 당시의 이미지가 너무 유행어 남발이다. 억지 유행어. 막 너무 재미없다. 막 이런 정말 좋아요. 유행어 남발 이동엽 씨. 나중에.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 근데 개미 퍼먹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유행어 남발하다 보니까는 사라 시청자들이 너무 남발하지 마라. 정말 결국 이동엽 씨 피곤한데. 얼마 아직 개미 퍼먹어. 형님한테 안 했잖아요. 형님이 저한테 유행어를 많이 깔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가지고 형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차사 음식점 발언했죠. 진짜 새롭게 음식점 오픈했는데 맛도 보지도 않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었죠. 그 멘트가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이라도 와서 맛 좀 보시고 맛없으면 맛없다 얘기해 주시고 안 오면 되지 않냐. 대신 한 번만이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코너를 와서 한번 봐달라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1년 동안 고생했던 거 한 달에 막 5만 원, 10만 원 벌었던 기억 막 고생했던 거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싹 흐르더라고요. 그때 플래시가 막 근데 갑자기 난리 났죠. 플래시가 두 방 팍 터져요. 순간
뭐지? 우니까 터지네. 순간. 그래도 얘기하면서 이제 약간 대성 통곡하는 시간이니까 막 팡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아니 그때 그 콧물 다리를 흘리잖아. 이것까지 했었으면 난리 났지. 진짜 눈물 처음에는 아니 이제 물 먹으면서 커를 때리는 거지. 그럼 대박인데. 이것까지 했으면 커를 퍼가는 진심이었는데 나중에는 약간 좀 이게 뒤에는 자기가 웃기려고 개그맨들이. 예. 근데 제가 그때 손민혁 씨 그 사진을 봤어요. 저는 그때 현장에 없었거든요. 저는 딴 데 또 넘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봤는데 손민혁 씨 진짜 짠했어. 어떻게 보면 개그맨 분들의 그런 약간 힘든 부분을 좀 상징하는 그런 사진이 좀 된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때 이후로 그런 비극이 좀 끝나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좀 재현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마냥 웃으면서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좀 세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좀 신랄하게 좀 이렇게 좀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우차사가 폐지가 돼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기자 입장에서 이제 삼자니까 생각해보면 공개 코미디 자체 전반적인 위기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이미 이제 태영 씨도 몸담은 신적도 있고 이리 씨도 그랬지만 이제 MBC 같은 경우는 코미디의 길이 마지막이었죠. 3년 전에 끝났던 그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길을 잃어버렸죠. 마지막 길을 잃어버렸던 상태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개콘과 코빅 우차사가 있었는데 우차사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코빅과 이제 개콘이 났는데 제가 어제 사실은 이제 김지민 씨를 인터뷰를 했었어요. 개콘 출신.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개콘은 그나마 그 프로그램 중에서는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고 지금도 편성에 있어서는 그게 문제가 없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근데 이제 900회 특집을 이제 김지민 씨가 나가고 나서 연기를 했대요. 하고 댓글을 봤는데 옛날에는 재밌어 뭐 재미없어 뭐 이런 댓글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재밌다고 하면 좋아하고 재미없다고 하면 슬퍼했는데 이번에 댓글이 뭐였냐면 그래 나도 이제 지금부터 개콘을 봐야겠다. 그런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안 보고 있었다는 거죠. 관심이 많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봐야겠다는 댓글을 봤는데 개그맨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슬프더래요. 그러니까 개콘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프로그램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힘들지 않나 싶은데 이게 이제 과연 공개 코미디 자체의 위기인가 이런 얘기를 또 개그맨들 입장이니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코미디 위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 방송사의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의 위기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그 위기라고만 보기에는 이제 코빅이라는 프로그램은 지금도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잘 되고 있는데 나머지 두 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보는데 한국 축구도 사실 보면은 예전에 항상 우리가 16강 못 갔는데 항상 보면은 이제 그 선수는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감독을 한 명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히딩크 감독 바꾸면서 왔어요. 근데 PD님 아니 들어봐요. 방송 히딩크 감독이 와서 히딩크 감독이 와서 이분 인터넷 방송 하시려고 나는 그냥 축구 얘기하고 싶어. 축구 얘기예요. 히딩크 감독이 와서 딱 한국 선수들의 문제는 그 동안에 우리는 항상 개인기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히딩크 감독이 와서 체력은 있다고 했죠. 근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한 얘기가 개인기는 좋다. 체력이 없다 한국 선수들. 정 반대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체력을 엄청나게 훈련을 하고 그리고 16강을 뛰어넘어서 4위까지 했단 말이에요. 2006 월드컵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개콘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개콘은 그 전에 그 김석현 감독님이라는 코미디 본부장으로 계신 감독하다 본부장까지 올라가셨는데 그 코미디 전문 PD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10년 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있다가 코빅으로 가면 코빅까지 부흥을 시키고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이 자리를 비웠던 개콘, 또 그분이 자리를 비웠던 코빅도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분 또 올라가고 나서 손은 안 되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덜 재밌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코미디만 전문적으로 하는 PD의 부재도 원인이 있다. 그리고 우차사가 제일 잘 나갔던 전성기 때는 이 컬트 형님들하고 박승대 사장님이라는 두 개의 큰 기획사 체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PD가 이거 할까 말까라는 판단을 하기 전에 또 기획사에서 먼저 갖고 오는 코너에 대해서 그래도 좀 여기서 밀어붙이면 그냥 떠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잘 되는 코너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PD가 봤을 땐 별론데 회사에서 하도 재밌다고 하니까
한번 떠보자. 그 어떤 현장의 감이죠, 그게. 네. 맨날 봤으니까 거기 그 기획사 대표 맨날 공연을 보시니까 이거 먹히겠구나. 근데 갖고 갔는데 이제 관객도 없이 이제 PD하고 마주보고 보여주잖아요. PD분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감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사전에 잘라요. 녹화 굉장히 중요하죠. 그 PD 그 필터기 그렇죠. 마지막 최종 컨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나는 좀 그런 감독님들도 코미디가 방송국 지금 뭐 PD님이 문제있다는 게 아니라 방송국 자체가 코미디만 하는 육성을 좀 해야 한다. 코미디만 하는 전문 PD가 없다. 개콘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개콘도 뭐 그렇게 그나마 서수민 PD가 오래 하다가 이제 딴 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오래된 PD분들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우차사도 우리 뭐 안철호 감독님이 계시지만 근데 안철호 감독님이 그래도 권한이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그 위에 또 다른 분이 또 오셔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SBS나 이런 데서도 좀 이렇게 좀 더 만약에 코미디에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좀 코미디만 하는 전문 PD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게요. 내가 이제 센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애들이 아무 얘기 못 듣다고 PD부터 건드니까 애들이 동영 씨 오디오가 하나 없어졌어요. 아직까지 반발을 안 하잖아요. 어떤 의견도 제 입으로 내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은 그냥 제 가슴 속에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는 일형 입으로 제가 쪽지에서 계속 줘 저희한테. 지금 감독님 K-팝 하다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K-팝은 아니고 K-팝 하다 오시고 음악 방송, 인기가요 이런 거. 아무래도 이제 예능국에서는 음악 방송이 좀 높게 많이 선망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가고 싶어하시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미디 프로는 좀 품에 들이는 것에 비해서는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근데 김석현 PD님이 그때 SNS에다 올려놓은 글귀를 하나 봤는데 얼마 전에 올린 거예요? 네, 맞아요. 자기가 되게 후회하는 점이 하나가 있다고. 어떤 거냐면 타사 개그맨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개그맨들을 이 출연료도 좀 많이 주고 좀 대접을 좀 잘해줬으면 지금처럼 개그맨을 이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왜냐면 출연료도 너무 적게 주고 그리고 뭐 복리 혜택도 어떻게 보면 정말 좀 힘들거든요 개그맨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어떤 탤런트들이나 이런 분들은 막 인기가 올라오면 회당 뭐 몇천씩 받아 몇 천씩도 주고 몇 억씩도 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그를 복싱으로 비유하셨죠. 옛날에 진짜 복싱 진짜 유행했잖아요. 있지만 사양 산업처럼 WBC 뭐 WBF 그래가지고 엄청 유명했죠. 그런 것처럼 차라리 그때 자기가 좀 어떤 대우를 잘해줬으면 서로 개그맨 하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개그맨 해도 먹고 살고 부를 얻고 막 도끼 같은 개그맨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나도 저 개그맨에서 빨리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런 게 될 건데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개그맨들을 하면 다 힘들다는 인식이 머릿속에 이제 어렵고 좀 고생한다. 저 고생만 하고 돈도 잘 못 번다는 게 인식이 쌓이면서 이게 쭉 오다 보니까 개그맨 해가지고 돈도 못 버는데 저걸 왜 해? 그리고 개그맨 하는 분들도 빨리 이 개그맨을 해서 예능 쪽 가서 돈을 많이 벌든. 김대희 씨가 이제 얼마 전에 900회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김대희 씨가 뭐라고 했냐면 후배 중에서 요즘 들어서는 약간 개그맨을 이 중간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들어왔을 때 예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인지도를 쌓는 역할로 어쩔 수 없다. 이런. 근데 이제 대희 씨나 준호 씨 같은 분들은 진짜 공개 코미디만 20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상황이. 그래서 이제 다행히 우리 지금 후배들한테는 그런 게 안 보이는데 행여나 이런 생각으로 개그를 준비하고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근데 그 정도 이 생각도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부차사 폐지가 되니까 이제 댓글도 뭐 의견이 갈려요. 코미디 없애지 마라. 이제 시청률 안 나오는데 없애라. 안 웃기는데 없애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어떤 코비 감독님이 했던 얘기예요. 제가 이제 잠깐 들었던 얘기지만 이 얘기도 그럼 김석현 PD님이네요. 코미디 그 김석현 감독이라는 분이 아니 SBS 아니 왜 코빅 넘어가려고 마음 먹었어? 그게 아니라 상관랑 하겠네. 이거는 코미디 코미디 게임. 이거는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코빅의 대세를 이룬 애들 다 SBS 개그맨들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양세형,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다 그런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난 기억나는데요. 야 SBS는 이렇게 좋은 자원이 있는데 왜 스타를 못 만들었어? 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우리가 못해서 못 떴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감독이 못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관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야 개그맨이 안 웃겼으니까 왜 니들 책임 우리 책임으로 하고 돌리던데 이게 우리만의 책임이 아니다. 제작진들도 같이 반성해야 되는 문제지. 왜 개그맨들이 니들이 못 웃겨서 없어지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이제 뭐 외부에서 볼 때하고 비교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순수하게 개그맨들끼리 모여서 코너를 짜가지고 검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느낀 점은 굉장히 또 제작진이 만들어주는 코너들이 많고 굉장히 수정이 많이 가해지는 거죠. 필터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그맨들의 역량 못지않게 제작진의 눈썰미라든가 기획력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좀.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를 갖고 결제를 맡으려고 했는데 최종 도장 찍어주시는 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장이 중요한 역할이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스템적인 것도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공동 책임인 거지. 그러니까 뭐 개그맨들만이 책임져야 되는 개그맨 니들만 잘못해서 니네만 없어져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다 책임지기에는 이건 같이 공동 책임이다. 그동안에 우차사 PD분들도 같이 반성해야 되는. 김민희 씨 지금 좋은 얘기하고 계신데 요거 편집하겠습니다. 정치 발언 저희 무채색입니다. 이거 진보 신문사 아니에요? 개그맨들도 일자리 얻어서 생각 제일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 무채색입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갑자기 나도 아니 얘기하다 그분 얘기가 막 들어. 그분이 갑자기 도장을 찍어요. 그분 갇혀 있는데 지금. 그러면 리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되는데 아까 이제 짰을 때 가장 신랄한 비판을 많이 하기로 하셨던 우리 민재 씨가 가만 계시거든요. 아직 몸 사리고 젊거든요 아직. 몸 사리고 있어요. 민재 씨도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 아니 그게 뭐 사릴 건 없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공개 코미디의 뭐 종말이 지금 오지 않았나 시기적으로. 왜냐면 예전에 이제 우차사 예전에 30% 40% 나올 때 저는 지망생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민재 씨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뜨그득 소리 뭡니까? 잠깐 움직여서 지금. 움직이지 말고 하시죠. 그때는 이제 그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많이 보급이 되기 전이었어요. 그쵸. 그때는 사람들이 코미디를 볼 때 TV 앞에 앉아서 웃음을 소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모든 콘텐츠를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시청률도 안 나오고 그리고 공개 코미디 반복되는 포맷들 이게 이제 한계가 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차사가 좀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계기는 가장 큰 이유는 잦은 편성 시간 때문에. 편성 시간 이것도 꼭 얘기를 한번 해봐야 시간. 17번. 말이 안 되는. 한 13년의 역사 동안에 약간 16번, 17번의 그 편성 변경이 있었던. 저희가 피해다녀 제일 모르시죠 여러분들. 저희는 사실 우차사 사실 제가 이제 저도 한 10몇 년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야, 안 들어가 본 시간대가 없구나. 저희가 다 들어가 봤어요. 낮에도 가보시고 그죠? 밤도 심야, 일요일 같이. 근데 우차사가 재미없다고 막 그러다가도 저희가 일요일 날 뭐 그때 뭐 8시 뭐 9시 했을 때 그때도 비슷한 시간에 할 때 했었죠. 그리고 2007년도 때 이때는 또 일요일 날 저녁 6시 막 이럴 때 할 때 야, 이게 되겠으라고 하고 모든 분들이 회개했을 때 그때 우차사가 다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아까 민재 씨한테 좀 공감이 가는 게 그냥 시간대를 놔두면 볼 사람들 보고 뭐 안 볼 사람들은 안 보겠지만 적응 기간이 필요하긴 하죠. 네,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무조건 그거 한다. 그걸 그쵸? 알려줘야 되는데 그 시간에 한다고 틀었더니 안 해. 끝났구나 했는데 어느 날 딴 데 돌렸는데 이거 안 해? 그러니까 이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안 봤다고 생각하고 개그를 유행어를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좋아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걸 오늘 봤던 분들 한 100분 봤을 거고 다음 주에 한 몇만 명이 더 봐야 되니까 다음 주에 또 너무 좋아요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보신 분들 생각해서 짜게 되는 또 하죠. 근데 봤던 사람은 쟤는 맨날 저것만 하고 안 본 사람은 새롭다 신선하다 그러니까 어디에 기점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한 게 그 시간대인데 사실 그 우리가 수요일 날 11시 15분에 하잖아요. 가장 핫한 예능 프로 라디오스타랑 붙어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상대가 그런 상대면은 어떤 프로가 와도 사실 쉽지는 않은 시간대입니다. 금요일 날 그러니까 11시 때 시간대를 봐도 제일 강한 상대를 일단 붙는 것과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차사라는 프로 자체가 그 아이들이 좋아해요. 초등학생, 중학생.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특히 많이 좋아하는. 실제로 어린 캐릭터가 많이 나오죠. 많아요. 그래서 그 화질 그 때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애들이 우차사를 더 좋아해요. 개콘보다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물어보면. 근데 걔네들은 11시에 다 자야 돼요. 그렇죠. 네. 저희 아들도 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려면 애들이 좋아하는 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떡볶이를 팔아야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밤에 문을 열는 거죠. 그렇죠. 애들 앞에서 성인용품을 팔고 있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초등학생들이 쓸 수도 없는 거를 꺼내놓고 자 이거 한번 사볼래 너희들. 밤중에 이제 문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 고객 타겟이 걔네들인데 엄한 타겟한테 지금 와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좀 아쉬운 게 편성이라던가 한 번 더 시간대 정도 생각해도 되는데
이런 거 안 하는 게 좀 시간대에 대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꼼에서 바꿀 게 아니라 시간대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 우차사 뭐 뽀매뿐만 아니라 좀 특채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공채 개그맨이지만 개그맨 수혈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그만 재능 있는 친구들이 공채 시험 보려면 1년씩 기다려야 돼요. 1년을 기다려야죠. 그러면 방송국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유행도 엄청 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동엽 씨도 지금 우차사에 기여를 많이 했지만 특채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특채고. 뭐 변기수 씨 특채고요. 저도 특채고. 그러니까 특채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뭐 공채라고 하더라도 이런 친구들이 특별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중간중간에 수혈이 되면 굉장히 좀 신선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 문제인데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은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애들이 그 시험을 준비하다 열심히 내가 개그를 해도 방송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냥 애들이 그냥 아예 오디션용으로만 짜던가 아니면 딴 일 하다가 개그맨 시험 볼 때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용진 씨, 세찬 씨 이런 친구도 다 특채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능 있는 애들을.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기획사 체제로 되어 있었을 때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도 사실은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 얘기 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KBS 개콘이 굉장히 전성기 때의 시스템이 어떠냐면 개콘이라는 그런 메이저 무대가 있고 잘 아시겠지만 웃음 충전소, 개그 사냥, 뭐 이런 식의 한반도 유머 총집합 이런 식의 그 약간 신인급들이 마이너리그에서 뛸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잘했던 분들이 또 특채를 뽑히고 그래서 개콘 무대에 쓰고 이랬던가 우차사의 경우에는 사실 그 마이너 리그까지 뭐 하기는 쉽지 않지만 또 대학로에 또 소극장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검증됐던 분들이 좀 채용이 돼 올라오고 이런 이제 좀 시스템이 유지가 될 때 가장 잘 돌아갔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제 KBS 쪽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신인급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비공개라도 녹화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편성 문제, 그다음에 뭐 그런 연출자의 그 전문 PD의 뭐 존재 문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실력 있는 친구들이 신인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무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것들이 좀 많이 갖춰지는 게 사실은 요구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계속 요구해 오시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왜 안 지켜지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개그 프로의 그 효용성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볼 때는 워낙 예능 판도 자체가 이제 꼭 굳이 그 웃기려고 시작했던 분들은 아니더라도 요즘 예능 보면 뭐 순수 개그맨들이 얼마나 나옵니까? 맞아요. 가수라든지 연기자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오히려 또 안 웃길 것 같은 분들이 웃기니까 의외의 모습 반전을 주는 특히나 이제 뭐 나영석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만 뽑아쓰기로 또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굳이 웃기려고 나온 분들 아니라도 웃길 수 있는 인지도 높은 분들의 그런 존재가 있다 보니까 이게 괜히 이제 이런 개그맨들의 그런 운영할 수 있는 뛰는 리그 그 한계가 코미디 프로그램 안에만 한정되는 부분이 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도 살짝 보태자면은 저도 이제 MBC 개그야가 저도 11년 차니까 있었다가 생겨날 때부터 이제 없어지는 과정을 다 지켜봤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거를 살펴보면 또 방송국에서 약간 좀 근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너무 상업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쪽 논리로만 움직이니까 사실 진짜 MBC 코미디언 실조차도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 되게 마음이 아파요. 동아리 방이 없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죄송한데 SBS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없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 또 MBC는 또 예전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구봉서, 배삼룡 항상 우리는 전통이 있다 하면서 그 코미디언실에는 옛날 그 구봉서, 배삼룡 썼던 자필을 썼던 대본도 있고 뭐 상패, 뭐 사진, 박물관처럼 약간 뭐 박물관처럼 어떻게 보면 코미디 문학사가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한국 코미디의 그 뿌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곳인데 이걸 왜 MBC라는 큰 방송사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은 그 건물에 왜 그 정도 공간을 할애하지 못할 정도로 이걸 박애하는 경시하는지를 약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배울 때 그 MBC 그 PD들이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예능의 초석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질문했어요. 예능의 초석은 코미디와 음악이다. 그래서 음악 프로는 지금 사실 방송사마다 시청률이 안 나와도 다 하고 있죠. 지켜요. 근데 왜 굳이 그 예능의 초석이라고 자신들이 이렇게 가르쳤던 그 코미디 프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시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문화적으로 우리가 좀
자긍심이라든지 그 방송 문화 자체가 이렇게 그 서양에 비해서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런 자긍심을 좀 갖고 문화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사실 따지고 보면 유재석이나 뭐 이수근이나 이런 분들 다 공채 개그맨 출신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을 개그맨으로 코칭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분류로 봐야 될 거죠. 방송으로 봐야지. 그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나라 방송가에 예능인들을 수급해주는 그 주체가 역할이 어떻게 보면 각자 특채 개그맨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동엽 선배님, 김구라 선배님 다 지금 메인 MC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들 다 코미디 출신이죠. 어쨌든 뭐 예전부터 이제 방송사에서 계속 뭐 이제 공채를 뽑았던 것들이 탤런트가 있었고요. 뭐 합창단이 있었고 무용단 뭐 이제 개그맨들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무용단이나 이제 이런 합창단은 없어졌지만 탤런트도 이제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이 개그맨들은 꼭 이렇게 좀 훈련이 필요하다 보니 아시겠지만 도제시기 교육이 많잖아요. 항상 일반인과 개그맨의 코드가 다르고 코너를 짜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뭔가 건성건성 교육을 하면 안 되니까 선배가 딱 잡아놓고 가르쳐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기수 문화가 생기고 공채 기수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교육을 받는 그런 게 생기는데 사실 이제 이게 없어지다 보면 만약 이게 이제 뭐 프로 없어지면 공채를 뽑을 필요도 없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뭔가 이제 예능인들을 수급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지는 걸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참 걱정되는 게 이 사태가 왜 왔냐 궁금하게 좀 생각해 보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한 7, 8개월 걸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로도와 거기에 대해서 웃을 거 다 웃었어요. 별의별 걸 다 봤어요. 개그가 시시해 보인다고 어느 날부터. 청문회 하면서 더 본인이 정치 발언 하지 말라고 하죠. 정치 발언하면 이리영 진짜 할 얘기 많아. 편집에 살려주셔야 돼요. 죄송한데 이거 편집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은 이제 정치가 이제 우리 이제 세대 교체도 이제 정권 교체도 됐고 풍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터전이 나온 것 같은데 풍자도 그렇지만 이제는 정치 가지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제 너무 잘하고 계시고 지금 그러다 보면 이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면 이제 재밌는 것들을 다시 보게 된단 개그맨들 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넘어올 때 우리가 없으니까 그게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걸 원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차사랑 개콘을 다시 볼 리모컨이 그쪽으로 돌아가는데 지금은 사실 그쪽으로 계속 보게 되지만 이제 그게 다 뭐 정상으로 돌아가면 사실 볼 게 뭐 있습니까? 재밌는 거 찾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즐겁고 왜냐하면 잘 살게 되고 밥도 먹게 되면 그 다음에 즐거운 걸 찾았다. 너그러워지죠. 너그러워지고 웃음에도 너그러워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 없애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없애고 나중에 좀 되니까 뭐 하겠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컨트롤 타워가 부재시 컨트롤 타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컨트롤 타워를 아닙니까 지금? 웃음의 컨트롤 타워죠. 그렇죠. 우차사나 개콘에 있는 것들이 언제든지 선배님들이 계시겠지만 MC분들이 그분들도 나이를 먹고 그분들이 혹시라도 아프거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터졌을 때 대처할 인력들이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고 있는 건데 이걸 없애버리면 대처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적폐다. 그분들이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 대처할 수 있는 분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런 또 거창한 뭐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신인분들한테는 당장 생계의 문제죠. 그렇죠. 이 프로그램의 문제가 그 16기 친구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막내 기수한테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가 근데 그분들이 참 너무 좀 불합리한 게 16기 기수가 계약을 2년을 했어요. 지금 1년도 안 지났는데 계약이 지금 만료가 안 됐는데. 그거는 감독님이 얼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해줬어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런 거 계약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건 다 해라. 굳이 SBS 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는 감독님. 제가 왜냐하면 그게 화가 났던 게 걔들은 묶여 있기 때문에 KBS 시험을 볼 때 그러면 그분들은 또 KBS로 공채를 갈 수 있는데 묶여 있기 때문에 가고 났을 때 뭐 소송을 걸거나 그러면 머리 아플 수 있다. 딴 프로 나가기도 좀 애매하고 나갈 수 있는 인지도 아직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분이 예전에 겪었던 그런 힘든 것들이 그러니까 본인들 힘든 거는 뭐 상관없는 수도 있어요. 근데 후배들이 그걸 겪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더 많이 아프신 거예요. 지금은 저희는 6.25세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진짜 제일 힘든 거는 지금 막내들이 제일 힘들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개고생했는데 이제 좀 뭔가를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없어져 버렸으니까 아직 꿈도 아직 해보지도 못하고 실제로 또 이렇게 많은 그런 대학에서 코미디 학과가 생겨나고 있고 또 거기서 또 이제 공채 개그맨이 되겠다고도 준비하는 친구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희망을 꺾는 저는 얼마 전에 팬 사인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부끄럽지만 팬 사인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왜 부끄러워요? 당당해요. 형 이동엽이야. 아 근데 우차사가 없어졌는데 우차사 개그맨 팬 사인을 하는데 제 거 한 장 한 장 받는 분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이 사인이 이제 제가 할 때 우차사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차사로 사인해주는 마지막 사인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차사를 써야 되니까 제가 누군지 이제는 우차사를 없애고 박하수다 이동엽은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그렇게 되는 거지. 그쪽에서 이제 제가 하는 것 중에 제일 메인을 쓸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아니면 뭐 제가 나중에 할 거 없으면 집에 있는 아니면 HR 엔터테인먼트 인스타 이동엽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야 마지막 이제 우차사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마음이 참 찹찹한데 초등학생들 옵니다. 아저씨 저도 개그맨 꿈이에요. 그렇죠. 야 얘들이 컸을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너무 섣부른 생각이 있겠지만 개콘이든 코빅이든 이제 개그 프로가 거의 이제 사양 산업이다 보니까 없어졌을 때 꿈이었던 친구들이 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만 웃기면 야 너 개그맨 해라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은. 그거 할 데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뭐 그런 말, 야 너 개그맨 해야 되겠다 웃기면 요즘에 야 너 VJ 해봐 뭐 이렇게 바뀐 거. 그러니까 BJ 해라 뭐 이렇게 인스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프리카 TV 해라. 아프리카 TV 하면 되겠다. 뭐 옛날에는 개그맨 그런데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코미디가 이제 한 인간으로 보면 성장기를 거쳐서 전성기를 누리고 성년이 돼서 지금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젊었을 때 열심히 다른 프로그램들을 부양을 많이 해줬어요. 우리 시청률 막 27% 30% 나갔을 때 SBS에도 공헌을 많이 했잖아요. 돈도 많이 벌어줬으니까 이제는 노년기니까 다른 프로 잘 된 거에서 좀 노년 때 좀 편하게 가게 지원을 해줘서 좀 꾸준히 연명할 수 있도록 연금 꾸준히 냈으니까 지금 이 연금 같은 의미죠.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려놨지 않냐. SBS 이상 연금으로 돌려달라. 이제는 이거를 복지 차원에서 큰 게 아니죠. 그냥 프로그램만 유지시켜 달라는. 그렇죠. 뭐 12시에도 좋으니까 12시에서 아예 그냥 성인불로 그냥 해서 코미디를 하든 그런 건 얼마도 좋지만 이제 명맥은 끊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제 SBS, KBS, MBC가 또 다른 게 뭐였냐면 공채 코미디 시스템과 역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MBN이든 이런 데 다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버린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방송국 차원에서. 왜냐하면 여기는 트레이닝된 정말 전문 인력이 한 150명 정도가 만약에 뭐 더 좋은 방송국에서 만들어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아까운 인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그 코빅에 많은 자원이 빠져나갔을 때가 SBS가 개그 프로 없앴을 때예요. 없어졌기 때문에 걔네가 다 글로 넘어간 거예요. 사실 우차사가 없어지고 이득을 본 프로그램이 개콘입니다. 개콘에 지금 이름 알린 분들이 다 우차사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김기리 씨, 이수지 씨, 뭐 현정 씨, 뭐 서태훈 씨, 전정 씨. 지금 개콘을 이끌었던 뭐 보라 언니 모셔가실게요 했던 뭐 그 친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복현 뭐 은영이 뭐 정말 개콘에서 이름 알리고 그래도 좀 뭔가 그때 견인차 뭔가 개콘이 일어날 때 견인차 했던 친구들이 다 우차사에서 하다가 우차사가 없어져서 공채 시험을 봐서 거기서 했던 친구들이 다 개콘을 어느 정도 일으켰고 지금 코빅도 우차사에서 잘 나갔던 친구들이 이제 그쪽 가서 그러니까, 우차사 없어져서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좋은 자원들이 또 SBS에서도 그러니까 또 좋은 프로그램 계속 해서 자꾸 자기네 그 스타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했던 것도 너무 크고 그리고 이제 그 코빅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전 이걸로 봐요. 걔는 개그맨이라기보다도 개그맨이지만 이미 예능을 하는 스타가 돼버렸어요. 예능 스타가 코미디에 나오니까 더 시너지가 세게 나거든요. 인지도가 이제 쌓인 상태에서 쌓이는데 SBS는 예전부터 그런 걸 잘 안 했어요. 안 하고 각서를 썼습니다. 예능 안 하기로.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만 재밌는 퀄리티 있는 개그 프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능 갔다 오고 뭐 하면 개그 짤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좀 개그가 재미없어지고 하니까 프로그램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집중해라. 너가 더 뜬 다음에 가도 늦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렇죠. 이제 개콘도 이런 시스템이었고 우차사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해주는 코빅의 애들이 많이 간 거예요. 예능을 같이 하고 싶어서. 근데 결국 이제 그게 성공의 밑거름이 됐단 그쵸. 말이죠. 오히려 이제 그게 시너지가 나니까. 한 걸 하다 보니까 더 좋아지는 그런 기세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해봐도 우리 윤아도 홍윤아 씨가 우차사만 할 때랑 라디오스타 한번 가가지고 인지도 쌓아서 다시 우차사 할 때랑 박수 소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나갔을 때조차도 그렇게 많은 기회가 없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능 스타가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재예요. 홍인호 씨 자체도 라디오 스타에서 나가서 떴단 말이에요. SBS 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동안 그냥 개그맨을 개그맨으로만 생각했다. 방송국은 그냥 똑같은 다른 연예인이라든가 얘네들 더 키워서 어떻게 쓸 생각까지는 안 하고 얘네는 개그맨이야 하면서 개그 요 프로만 맡아주는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도 좀 여러 가지로 자기네가 스타를 못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있지 않나 생각해요. 저는 이제는 사실은 우차사 아마 하시는 개그맨들한테는 저는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근데 사실 저는 잘 없어졌다고도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없어지고 새로운 포맷으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어떠냐 하면 SBS 개그맨, 개콘 개그맨, 코빅 개그맨 할 거 없이 딱 1년에 한 번만 대회를 여는 겁니다. 아 일본처럼 누구든 참여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 그래서 약간 오디션 프로처럼 딱 1년에 한 번 쇼미더머니 같은 이런 느낌이네요. 상금 10억. 10억. 제일 좋은 시간대에 본인이 한 5억 되셔야겠는데 본인이 알죠. 그래서 저런 포맷을 지금 이제 그 아프리카 TV 쪽에서 하고 있죠. 합니까? 네. 한 번씩 상금을 걸어놓고 코미디 무대를 대관을 해서 1등하면 상금 1,000만 원. 이미 이제 인터넷 방송 쪽에서 KBS 이왕구 그분 타지 않았나? 뭐 누가 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예. 자본이 이제 차라리 그렇게 하면 차라리 저는 김경진 씨가 뭐 우리 프로에도 나왔지만 저희 프로에 나왔습니다. 그분에 대한 임팩트가 뭐 개그야나 막 개그 열심히 해서 어떤 쌓아올리는 이미지도 있겠지만 무한도전에서 그냥 시간대 제일 좋을 때 한번 딱 봤던 그 이미지로 끝나거든요. 맞아요. 그게 제일 셌어. 제가 개미 퍼머거를 뭐 계속 봐서 쌓인 것도 있겠지만 그때 시간대 좋을 때 한번 딱 하니까 그 첫날 딱 방송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시간대 그냥 한번 임팩트 있게 딱 보여주면 요즘에는 그 맞는 것 같아요. SNS나 맞아. 페이스북으로 다 봅니다. 어쨌든 재밌다고 하면 다 찾아봅니다. 한 번에 각인 딱 시키고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는 겁니다. 일단 뭐 사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너무 이제 막 한정없이 얘기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아쉬움이 좀 큰데 일단은 이제 이런 말씀 나온 것들은 이제 우차사라든지 아니면 SBS의 코미디가 존속했을 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이 코미디 프로그램의 맥을 끊기는 걸 막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제가 이제 굉장히 코미디를 좋아하고 개그를 좋아하고 10년 동안 이렇게 취재를 해왔던 기자로서도 많이 안타까워서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저희 이제 회사에서 주간경향이라고 주간지가 나오는데 거기 제가 이제 TV 칼럼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원고를 썼는데 제목이 우차사를 살려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도 이제 기자 입장에서도 많이 좀 도움을 드리고 여러분들 특히나 막내 기수분들의 그런 생존을 위해서라도 좀 기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호소하시고 또 계속 그런 또 많은 분들이 또 우차사를 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데 노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들께 그런 간절한 또 바람을 말씀하시는 자리인 것 같아서 그냥 마지막으로 세 분 뭐 두 분도 이제 태영 씨나 다 개그맨이시니까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다 하시면서 좀 일단 오늘 자리를 일단은 좀 마감을 하는 걸로. 말씀을 좀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요거는 청와대로 보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어찌 보면 저희 갔나요, 녹음 거기? 내용이 바로 옆이니까. 녹음 내용이 또 저희 경향신문 홈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화면에 이제 팟캐스트 소개에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좀 많은 분들이 저희 예고 영상으로 쓰겠습니다. 좀 좋은 좀 부담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진심을 담아서 한번 말씀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잘 좀 이렇게 좀 독자분들한테 닿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분께 지금 하기 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제발 불쌍하게는 가지 맙시다. 제발 이제 그만 좀 합시다. 개그맨들은 불쌍하다, 거지다. 이거 제발 그만 좀 합시다. 네. 시계 좋은 거 찾네요. 그래놓고 계속 저한테 슬픈 음악 드셨잖아요. 개그맨 아니잖아. 개그맨이니? 개그맨이죠. 개그맨이야? 뭐예요 그러면? 뭐 인터넷 BJ예요? 몰랐다. 그러면 뭐 준비되신 분부터 뭐 해보실까요? 뭐 내가 보기엔 너 혼자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이리 선배가 얘기하면은 한 번에 그냥 정리해 버릴 거 같아. 음악 드시려고 또? 가자. 뭐 그냥 뭐 왜 슬프게 하지 말자고 해놓고. 슬프게 말자고 해놓고 음악 자체가 슬퍼. 그냥 눈물 나. PD가 하지 말래요 지금. 하지 말래요 지금. 못 참았어. 진심을 담아서 그냥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제가 지망생 때는 사실 그 대학로에 사람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는 대학로에 코미디를 신인 개그맨들 하는 이제 공연들을 일부러 찾아서
보러 와 주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예, 여러분들 코미디를 좀 사랑해 주시고 그 대학로나 홍대에서 공개 코미디를 하기 위해서 개그맨이 꾸민 개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 뭐 이런 문화 생활부터 좀 즐겨주시고 예, 코미디도 뭐 코빅, 개콘 계속 사랑해 주시면 또 이제 차후에 그 프로그램이 잘 되면 뭐 타방송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저희의 코미디를 보고 웃은 적이 있으시다면 예, 계속해서 코미디 남은 뭐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선민혁 씨. 저는 이런 질문 자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도와달라, 다시 살려달라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진 않아요. 예, 없어도 먹고 삽니다, 솔직히. 다만 좀 멀리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선배님들이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뭐든 뭐 할 때 웃음이 가장 기본이라고 아까 태영 씨도 얘기해 줬는데 그 말이 되게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뭐 요즘에 뭐 트렌드가 옛날에는 뭐 기본적으로 뭐 개그가 뭐 항상 제일 첫 번째였으면 지금은 뭐 예능이 바뀌었잖아요. 예능이 지금은 관찰로 많이 바뀌었다는데 그 관찰 안에서도 그냥 100% 그냥 리얼리티 100% 관찰만 있으면 저는 재미없다고 보거든요. 그 관찰 안에서도 웃음 약간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도 웃음이 가장 필요한데요. 제가 그러니까 두서없이 지금 얘기하는데 뭐 편집은 잘해주실 거고 가슴에 와닿습니다. 진심은 와닿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생각 안 해봤는데 민수 앞으로 뭐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지금도 잘 먹고 사니까요. 네, 솔직히 불쌍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솔직히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진짜 힘들었지만 솔직히 개그를 통해서 예,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저뿐만 아니라 제 후배들이 개그맨으로서 도약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뭐 만들어달라는 얘기보다는 좀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이죠, 네. 관심. 네,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 되면은 뭐 다시 하고 하여튼 야 이거 짠하네 얘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카메라만 있으면 울었거든요, 제가. 울었지 민수 없을 때 안 울라다가 딱. 와, 나 진짜 눈물 날라 그러네 이게. 저도 지금 눈가에 눈물이 싹 맺힐 뻔. 헤어져야 되는 여자친구한테 말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있죠. 어쨌든 오늘이 또 녹화 날이다 보니까 더 마지막 녹화를 또 하루 선민혁 씨 가요. 민혁이가 아마 울 거예요 오늘. 쟤는 제가 봤을 때. 울면서 아까 형 말한 대로 콧물로 해서 이렇게 오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묘하겠다. 울죠. 묘하죠.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아마 녹화까지 끝나고 나서 집에 온 다음에 아마 공허함을 느낄 거예요. 이제 그렇죠. 다음 주가 없는 거잖아요. 다음 주 이제 아이템을 안 짜니까. 이거 요즘 개그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후배들이 이 얘기를 해요. 저한테 막 술 사달라고 요즘에 많이 찾아오거든요.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배님? 근데 저도 답변이 안 나와요. 저도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엽이 형이나 전화하고 또 얼마 전에 손원수 선배도 잠깐 만나고 왔어요. 나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하지?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게 진짜. 저는 기분을 진짜 느껴본 사람은 알 수 있죠. 오늘 뭐 하지? 근데 나 생각하고 나도 그래. 나도 일 없으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하지? 그렇지. 이게 되게 근데 다음 주부터 이제 개그맨들이 그거를 느낄 거라 생각을 하니까 되게 약간 좀 짜증 나네요. 저도 매일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매일 진짜 이게 그러면서 매일 진짜 그냥 집에서 할 게 없어서 계속 누워 있어요. 뭐 하지 이 생각. 아 진짜요. 진짜. 근데 저는 공감하는 게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뭐 하지 하다가 그냥 자요. 예, 진짜 그랬던 적이 많아. 최근 또 이제 우차사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힘들었던 이유가 돈을 못 벌어서 힘든 게 아니었더라고요. 진짜 할 게 없어서 할 게 없어서 힘든 거더라고요. 할 게 없어. 앞으로 이제 우차사가 없으면 더 사실은 뭐 명확하게 할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제 새로운 걸 찾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게 되게 슬프더라고요. 돈은 못 벌어도 되니까 뭔가 준비를 할 수 있고 대학로에서 콘을 짤 수 있고 그 희망 하나만 있었어도 계속해서 그냥 버텨왔는데 그 희망조차 이제는 사라지는 거니까. 진짜 저도 민재 씨 말에 공감하는 게 원래 제가 이게 끼어들면 안 되는데 정말 저도 하고 싶은 말이 1년씩 어차피 두 분 다 하셔야 되니까. 아 그래요? 1년씩 개그를 안 하더라도 우차사라는 무대가 있으면 내가 1년 있다가 다시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빵 터뜨려서 내가 스타 된다. 그런 희망으로 1년씩 버텼거든요. 1년씩. 그때 나도 그래서 버텼어요. 그리고 막 개그가 좀 재미없으면 좀 재미는 없지만
다음 거 엄청 재밌게 짜서 해야지 하면서 TV 안 나오면 사람들은 그냥 놀고 있다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바빠요. 더 바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그 아이템 연습하고 한 맞추고 대학로 공연도 3시, 5시, 뭐 7시 그럼 9시까지 밥도 못 먹고 그 시간을 12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또 끝나고 나면 간단하게 밥 먹고 또 새벽 2시, 3시 막 길게 4시까지 짜고 아이템 짜고 그리고 또 잤다가 또 1시에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생활만 계속 하다가 갑자기 덜컹 이 프로그램 없어지면요.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웃길 줄 알았지. 근데 어떤 회사 가서 까불고 웃겨봐요. 실업딱 하면서 혼나고 막 쟤는 안 되겠다 그러고 쟤는 뭐 진정성도 주의가 산만해져야지. 상상이 잘 안 되고 상상이 잘 안 되는. 제가 회사 옷 입고 있으면 몸이 간질간질할 거고 애들이 모자 쓰고 싶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틀에 갇혀서 사람들이 살지 않았는데 몇 년 동안 그걸 했던 친구들이 과연 이제 직장으로 갔을 때 만족하면서 살 것인가. 정말 그런 거 막 생각하면 저도 갑자기 눈물이 막 날 것 같은 거예요. 아까 전에 진짜 다람쥐 막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생활이 있어요. 아무것도 방송이 없어도 아이템 짜서 나중에 방송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늘 아이템 짜고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저거 봤다 재밌겠다 이거 짜가지고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빨리 적어놔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그걸 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만 갖고 있는 아이템 세상 밖으로도 못 나오는 아이템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이리 오빠가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사이즈에 살짝 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세한탄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니들만 힘드냐 다 힘들지 저희만 힘든 게 아니야 왜 이렇게 죽는 소리야 이렇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회적으로 좀 남의 아픔에 공감을 못하는 왜냐면 진짜 구조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다들 다 힘드니까 그 아픔을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약간 그 코미디라는 자체가 허리가 한번 끊기면은 다시 이어붙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웃고 즐기고 우리가 저도 개그맨을 꿈꾸면서 내가 아프고 힘들 때 TV 프로그램 보면서 한번 웃을 수 있는 그게 진짜 큰 위안이 돼서 개그맨을 하신 분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국민들한테 이렇게 웃음을 드렸던 저희를 좀 생각하시면 조금 더 공감을 하고 진짜 좀 멀리 아까 얘기했듯이 멀리 내다보고 좀 꼭 코미디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게 사회 어디에 갖다 붙여도 이 병폐가 좀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개선하는데 좀 도움이라고 하면 좀 그렇나요? 네. 목소리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깔끔하게 그냥 정리해 주시네요. 이령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됐어. 야, 잘한다 잘해 진짜. 이게 아나운서 2년 진행의 공력이죠. 이태영 씨 말하는데 제가 눈물이 확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몰입했네.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 어디 행사 갔다가 들었는데 그 유한 캠벌리라는 회사가 그렇죠. 화장지 만드는 거기 나무 심기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그 관계자분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삼성이 만약에 나무를 심으면 우리보다 더 훨씬 많이 심을 수 있다. 돈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해왔던 역사는 살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SBS가 만약에 지금 없애면 지금까지 정말 10년 넘게 잘 쌓아왔던 그 SBS 공채 개그맨이라는 역사를 일단 없애는 굉장히 그 예능 프로 하나가 단순히 없애지는 게 아니라 코미디의 역사를 끊는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코미디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 몇 개가 있습니까? 예능 프로가. 코미디가 그 대표적인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가장 그 요즘 연예계 체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기획사 체제로 다 가기 때문에 같이 아무것도 없이 웃길 줄 아는 재능 하나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공채 개그맨이 돼서 프로그램 나오는 게 저는 개그맨이 그 어떤 연예계보다 정말 실력으로 승부하는 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만큼은 제가 확실한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차사를 뭐 시간대를 뭐 옮기더라도 좀 끊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명맥은 계속 이어가는 방향으로 해줘서 우리 후배들이라던가 우리 선배들도 흐뭇할 수 있도록 마치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없어지면
뭔가 허탈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부국화이가 없어져. 그렇지. 그런 거죠. 우리 선배님들도 아마 지금 뭐 스타가 돼서 예능하신 선배님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배님들도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듣고 계신 분들도 코미디라는 거가 단순한 예능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진짜 코미디는 하나의 장르다. 우리가 뉴스가 시청률이 안 나와도 꾸준히 보는 것처럼 코미디는 꾸준히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제공해야 될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한 킴벌리가 유한 킴벌리 얘기가 킴벌리 너무 좋았는데 뒤에 서비스 요 단어는 좀 서비스. 그들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무료 서비스를 하든가 돈 받고 하잖아요 서비스를.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단어들은 좀 조심해 주십시오. 봉사한다 뭐 이런 단어들 청취자분들이 뭐 좀 거슬려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저희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이 또 어떤 생각으로 또 들어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댓글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희의 그런 뭐 저 빼고는 다 이제 희극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게 오히려 좀 신세한탄이나 넋두리라든지 아니면 좀 가진 자의 그런 약간 푸념으로 들리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실제로 더 겪어보시면 정말 이게 절박한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좀 공감해야 되는 단순히 방송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지정해서 보존을 하잖아요. 그게 뭐 그래서 뭐 탑이라든지 뭐 건물들을 보호하듯이 또 장이나 노래, 춤 등을 또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개그의 역사, 문화 그리고 개그의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 등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 문화의 하나의 그런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접근 자체를 뭔가 상업적인 필요에 따라서 하는 접근이 아니라 문화를 보존하고 문화를 지켜간다는 느낌의 그런 좀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이 자리가 좀 작을 수도 있겠지만 좀 이 세 분이나 또 동엽 씨나 태양 씨를 좀 위로하고 응원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앞으로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좀 같이 싸워 나가고 필요한 부분을 목소리를 내면서 좀 다음에 좀 무대가 생길 때 좀 더 큰 기쁨을 좀 시청자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또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흥겹게 인사를 드리는데 밝게 끝내야 되는데 밝게 좀 우차사 하면 화이팅을 하면 밝게 그러면 우차사 없어졌을 때처럼 끝 하면서 바카스다 끝 다음에 시간에요. 뭐 원하시면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거 하지 말고 화이팅으로 그냥 우리 뭐 화이팅이 나은 것 같아요. 우차사 하면 이제 화이팅으로. 화이팅도 약간 좀 인위적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끝내자. 그냥. 우리 아까 했잖아요. 다음 이 시간에 우리 항상 듣고 싶었던 그래요. 다음 이 시간에 바카수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바카수다 우차사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네. 그러면 아이디어가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사무직으로 가야 되는 오늘 이번 주는 마무리하고요. 175회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창을 대영 씨가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바카수다 우차사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까지. 네. 바카수다 우차사 다음 시간에 만나요.